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좀 KDI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보면 경제학자의 범주를 지금 막 뛰어넘으셔야지만 저한테 설명이 가능한 이런 맞습니다. 환경이 됐습니다. 이른바 통섭에 대한 이야기, 학문적인 통합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을 기조로 하는 연구원이지만 지금 폭넓게 그 학문적인 저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경제가 이제 경제 초기에는 상당 부분 경제학 중심의 어떤 그 정책 내지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시면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과학 배출 이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4대 강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DI의 역할도 이게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라든지 또는 법률 또는 정치학 이런 걸 어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경제 이외에 비경제 전공도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정치학 박사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고 저는 정책하고 전략이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할 때 그 경제적인 논리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어떻게 그러면 집행을 할 거냐. 집행하는 데서 부딪히는 문제는 뭐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아주 원활히 그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면서 수행할 거냐. 이런 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 하나의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이름이 영어로는 Ministry of Strategy and Economy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및 경제연구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스트레티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로 부의 이름도 영문으로는 그렇게 표기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장님 정부에 계시다가 지금 KDI 원장 겸 대학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 KDI가 과연 기획재정부한테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소리를 잘 전달하는지 심부름만 하는지 기억나시죠?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어저께 그 말레이시아 총리가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또 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 말레이시아에 계신 그 강료분들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KDI가 결국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이면 어떻게 독립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느냐. 아마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초기에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다든지 이래서 어떻게 보면 KDI가 주도하면서 또 정부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정책 대안 중에 선택하는 것은 전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만 KDI하고 정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에 관한 정보는 정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상황 또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 어떤 이슈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는 KDI가 필요로 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다만 KDI의 정책 제안이 어떤 정책 제안은 KDI는 보다 중기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책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반드시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동조해 주는 쪽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보다 선제적이고 그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간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더불어 또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저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KDI가 지금까지 오는 데는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KDI한테 상당히 신뢰를 보내주신 데 상당히 힘입은 바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KDI가
뭐 그런 책임감을 갖고요. 좀 더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향타 역할을 계속해서 불철주야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하시면 올해 경제는 뭐 지난해와 비추어서 비교적 그 견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다. 저는 금년도 경제가 저희 KDI가 작년도에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작년도에 6.2%였는데 네. 금년도에 KDI가 4.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2%가 경제가 둔화됐다고 보기보다는요. 작년도에 6.2%는 건 재작년에 0.2%에서 상대적으로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2%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 수준에 가까운 그런 하나의 얼마로 보시죠? 성장, 잠재 성장률은? 되게 4.5% 정도 4.5,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수준으로 상당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됐다기보다는 여러 의미에서 정상화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프레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금년에는 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40주년 축하드리고 또 계획하신 일들이 성과를 잘 내길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네, 오늘은 현호석 KDI 원장과 함께 40년간의 KDI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동안에 묵묵히 우리의 머리가 돼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앞길을 비춰주는 전조등 역할도 했던 KDI의 많은 연구원들에게도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